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식들이 사연자분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좋아 요리를 해주다 보니 며느리가 그 선을 넘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에 참지 못하고 참교육시켰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매를 두고 있고 모두 출가를 시켜 며느리도 사위도 있습니다. 아들 부부도 딸 부부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더군요. 그때의 제가 그랬듯 설레어 하며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딸내는 아이가 태어나자 그맘때 부부들처럼 아이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아이 키우며 힘든 점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더군요. 아들네는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 때보다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으니 그런 것에 있어 재촉하지 않기로 진작에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에 아이를 꼭 낳긴 했으면 싶더라고요. 행여라도 딩크족이라고 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괜한 마음에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아들 부부가 결정할 부분이니까요. 며느리는 밝은 아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연애하던 시절 처음 만난 그때도 참으로 밝고 명랑했지요. 그땐 혹여라도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지길 밝은 아이로 보이길 위해 꾸며내는 모습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제 생각은 틀렸었습니다. 한결같이 밝고 또 밝은 아이였어요. 구김살도 없고 자신의 생각도 잘 표현하는 아이였지요. 저도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인지라 며느리의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현명하더라고요. 딸내도 아들내도 집안일도 분배해서 하고 육아도 전적으로 함께 하더라고요. 저희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때라 살림은 오로지 여자의 전유물이었고 온종일 애를 보면서도 살림도 완벽히 해내야 했는데 그 사이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 남자들도 살림을 함께 하고 육아도 함께 하니 내 딸의 고생이 덜할까 싶어 다행이라 생각이 되었고 아들에게도 같이 돈 벌고 같이 일하니 집안일을 꼭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꼭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 주변만 봐도 대부분 자식들이 맞벌이를 하니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반찬을 만들어 두었다가 주기도 하지요.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딸내가 온다고 하면 딸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 두었다가 챙겨주고 아들내가 온다고 하면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 두었다가 챙겨주곤 했지요. 특히 며느리는 맛있으면 엄청 반응을 하면서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이거 조금 싸주실 수 있냐 물으며 맛있다고 이야기하니 음식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더 해주고 싶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이니 아이들이 올 때 반찬을 만들어 주는 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 결코 어렵거나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종종 음식을 해주며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택배가 하나 오더군요. 전 시킨 적 없는데 이게 무엇인가 싶었어요. 분명 받는 사람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뜯어보니 식재료이더라고요. 마른 멸치, 반건조 오징어, 깻잎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이걸 누가 보내었을까 싶어 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낸 택배가 도착한 것 같던데 받으셨어요? 아, 네가 보냈니? 아유, 안 그래도 지금 막 받았는데 이걸 대체 누가 보냈나 하고 있었어. 아, 이런 걸 뭐하러 보냈니? 양도 많네. 우리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우리까지 이렇게 안 챙겨도 괜찮아. 그래도 보내주었으니 맛있게 먹을게. 너희도 언제 한번 오렴. 반찬 챙겨줄게. 어머니, 그거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이라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또 개념은 있잖아요. 생각 없는 며느리들처럼 이것저것 해달라거나 해주시는 거 덥석덥석 받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재료는 보내드리고 해달라고 해야죠. 맛있게 해서 저희도 주시고 형님네도 주시고 어머님도 드세요. 주말에 갈게요. 라며 웃는데 요 여우 같은 며느리의 말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진 그랬어요. 제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 김에 자식들도 보니 좋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으로 오던 식재료 배달이 어느 순간부터 매주 오더군요. 식재료도 다양합니다.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며 갈비를 보내오면 찬물에 핏물부터 깨끗이 빼서 양념을 만들어 재워두었지요. 겉절이가 먹고 싶을 땐 배추 2통 정도만 보내오더군요. 그러면 집에 있는 재료들이야 상관없지만 없는 재료가 있으면 집안 마트에 나가 사와서 더 가미해 주긴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해줄 땐 괜찮았는데 며느리가 해달라며 자꾸 이런저런 재료를 보내오니 내가 며느리 요리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내가 살아 있을 것도 아니고 나도 힘들 때가 있으니 나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반찬도 요리도 해 먹으라고요. 아무래도 딸은 집에 있다 보니 곧잘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제게 레시피를 묻기도 하고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사진 찍어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녀서인지 살림도 요리도 잘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제 말에 어머니, 전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지도 못하겠고 이제 어머니 음식에 길들여져서 우리 엄마 음식도 입에 안 맞더라고요. 또 저렇게 말하니 안 해준다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하루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 소꼬리가 배달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소 한 마리라 어마어마하더군요. 집 앞에 놓인 꼬리 끌고 들어오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제게 꼬리곰탕을 해달라는 것이겠지요? 순간 확 성질이 났는데 안 하고 그냥 두자니 이 비싼 꼬리 아까워서 그게 쉽지 않더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핏물 빼는 것도 일입니다. 집에 있는 들통을 다 꺼내서 찬물에 3시간에 걸쳐 핏물을 빼고 초벌로 삶아내어 불순물을 걸러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지치더군요. 며느리는 퇴근길에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꼬리 잘 도착했죠? 날도 추워지고 다들 몸보신 해야 하니 꼬리 좀 보냈어요. 각 집에 나눠가서 집에 쟁여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마리 통째로 보냈어요. 조카들도 먹으면 좋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드시고요. 그래,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았는데 꼬리가 와서 깜짝 놀랐다. 네가 속꼬리 한 마리가 얼만큼인지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걸 다 넣어둘 곳도 없어서 집에 있는 들통 다 꺼내서 핏물 빼고 고아대고 있긴 한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온종일 이것만 하고 있게 생겼네. 어머니, 모레가 주말이니까 가지러 갈게요. 라고 하고 제 할 말만 하고 끊는데 처음에 반찬을 가끔 해주던 제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반찬집 이모 대하듯 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온 집안이 후끈거리니 뭘 하기에 집이 후끈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꼬리 끓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프다고 해놓고 웬 꼬리를 끓이냐고 아플 땐 그냥 쉬라고 이런 거 하고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꼬리를 한 마리 보내왔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앞으로 애들 반찬 해주지 말라고 가끔 왔을 때 해놓은 반찬을 싸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뭐기에 나이 든 엄마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서 건방지게 재료만 보내고 가지러 오냐고 합니다. 그러게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더욱 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 밑반찬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꼬리는 고아 놓았고 아들네와 딸네에게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단번에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또 올케가 쟤를 보낸 거야? 엄마 아팠는데 꼬리를 끓인 거야? 내가 한마디 할까? 엄마도 힘든데 매번 이게 뭐야? 내가 하지 말라니까?
또 며칠 고아된 거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닌데 먹고 싶으면 곰탕집에 가서 한 그릇을 사 먹을 것이지. 됐어. 말하지 마. 안 그래도 이번에만 해주고 이제 안 해줄 거야. 그래, 하지 마요. 아, 딸인 나도 엄마한테 해달라 소리 안 하는데, 아, 매번 이게 뭐야. 그주 주말, 아이들이 왔습니다. 딸내가 먼저 도착하고 뒤이어 아들내가 오더군요.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며, 어머니 잘 계셨어요? 라고 하며 해맑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유, 지난주에도 반찬 가지러 잠시 다녀가 놓고 뭘 물어보니. 에이, 그래도 한 주 한 주가 다른 법이잖아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제가 보내드린 꼬리 드셔서 그런가? 라고 하네요. 해맑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 옆에 아들이 엄마, 우리 아침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꼬리에 밥 좀 먹어야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다 있으니까 네 마누라한테 달라고 해라.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살짝 당황하는 듯 했고 그 모습에 딸이 아들에게 제가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며 아팠냐고 묻기에 됐다고 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가 밥을 먹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설거지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다시 거실로 나와 아들과 딸내가 가지고 가게끔 나눠 둔 것을 가리키며 각자 알아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더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몸도 아파서 다들 빨리 갔으면 싶더군요.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제게 한마디를 날립니다. 그것도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 그런데 겉절이는 안 하셨나 봐요. 제가 꼬리만 보냈다고 꼬리만 하실 줄 몰랐어요. 곰탕엔 겉절이가 그만인데 항상 곰탕 끓이실 때면 겉절이를 꺼내 주시기에 이번에 당연히 겉절이도 하셨겠지 싶었는데 제가 배추도 보냈어야 했나 봐요. 집 앞이 마트인데 그냥 배추 2통 사다 해주시지. 어머님, 이럴 땐 센스가 조금만 더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라고 하는데 예쁘게 애교로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너 오늘 나보고 얼굴이 좋다고 했니? 네? 아, 네 어머님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래? 내가 꼬리가 도착하기 전날부터 많이 아팠거든. 그래서 꼬리가 왔던 날은 링거 맞고 누워 있었어. 그런데 말도 없이 꼬리가 왔더라. 그걸 그냥 두자니 이 비싼 거 버려질까 아깝고 하자니 몸이 너무 아프고 고민하다가 3일에 걸쳐서 핏물 빼고 고아됐어. 내가 지금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열이 올라서 고생한 얼굴인데 넌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런지 내 안색을 대충 보고 마나 보구나. 부모란 그런 거야. 자식들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그저 흐뭇해. 그래서 너희들이 맛있게 먹으니 그게 좋았던 거고 집에 올 때면 있는 반찬이니 싸줬던 거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네가 내 반찬을 먹고 싶다면 재료를 보내더구나. 밑반찬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가져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러 온다고 하니 너희들 얼굴 한 번 더 볼 겸 해줄 수 있었어. 무엇보다 둘이 맞벌이를 하니 음식 사 먹지 않고 집밥 먹으려고 반찬 해달라는 거니 해줄 수 있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선을 양념해서 재워달라고 하질 않나. 갈비찜을 재워달라고 하질 않나. 하다 이제 속골이? 너 이거 해봤니? 고기에 기름도 다 떼어내야 하고 불순물도 건져야 하고 핏물도 빼야 하고 먹는 너희는 그냥 쉽게 한 그릇 떠서 밥 말아 먹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만큼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식재료 보낼 거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라고. 내가 약속이 있는 날도 있고 이번처럼 아플 때도 있어. 내가 너희 반찬 해대는 사람이니? 내가 좋아서 가끔 해줄 때 말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식들 생각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주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
오늘 이게 마지막이니 그리 알고 가지고 가라.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어머니, 저 좀 억울해요. 제가 어머니께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료 엄선해서 좋은 걸로 다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거 저희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댁도 형님과도 나눠 먹으려고 많이 보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 딸은 처음에 2번 가지고 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지고 갔어. 엄마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이번엔 꼬리가 워낙 많이 와서 안 오겠다는 거 내가 오라고 했다. 이거 너희랑 우리 집 둘이 나눠도 다 못 가져가. 넣어두지도 못하고. 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공짜로 가져다 먹은 것도 아니고 재료 다 보내드렸는데 형님,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덕에 형님네도 잘 드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머님이 해서 주실 거 제가 재료비 대서 보내드린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나 곰탕 할 생각 없었어. 너랑 나랑 상의해서 너가 재료 보내주고 내가 요리하는 거면 괜찮아.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너 혼자 생각하고 보낸 거잖아. 나 하기 싫어. 안 한다고. 실제로 물르지 못하니 매번 그냥 해주곤 했는데 처음엔 즐거운 마음으로 하던 요리가 이젠 나에게 고역이야. 안 그래도 나이가 먹는지 밥 해먹는 것도 싫어서 너희 아버지랑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끼는 나가서 외식하는데 이건 나이 먹고 며느리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도 하지 않던 요리를 시키고 있어. 뭐? 겉절이를 안 했냐고? 내가 아프다는데 그게 할 말이니? 요즘 반찬가게 잘 되어 있다더라. 가서 사 먹던지 가는 길에 너희 친정 들려서 사돈 보고 해달라고 해. 더는 말 안 해. 가지고 가. 그리고 당분간 오지 마라.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똑똑한 아이가 이럴 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옳게 멍청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척 하는 거야? 내가 가족끼리 의상하는 거 싫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려고 했어. 엄마 말대로 다음부터 이런 자리 안 생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겉절이? 우리 엄마가 올케 저녁 요리사라도 돼? 우리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하는 거 고마워.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갈비찜 재달라고 하고 밀폐 유나베랑 전 먹고 싶다고 재료 보냈을 때 그거 가지고 집들이 했더라?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땐 엄마가 해준 건지 몰랐는데 올케 SNS에 올란 사진 보고 엄마랑 통화하다 올케가 이제 요리를 곧잘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것도 엄마가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 나도 요리 잘 못하니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올케 친정 엄마나 부려먹어. 우리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며느리는 제 딸의 말에 얼굴이 벌개지더니 제 음식이 맛있어서 그랬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음식 맛있다고 하니 그건 고맙다. 앞으로도 내 음식이 계속 먹고 싶니? 그러자 며느리는 덥석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계속 먹고 싶은데 형님 눈치 보여서 앞으로 먹기 힘들어지나 싶어 서운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주말에도 우리 집에 와. 라고 했습니다. 저희 그 말에 딸이 제게 왜 그러냐고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렇게 소원이라니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딸은 제게 그렇게 해줄 거면 아프지나 말라고 속이 상하다고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들네도 돌아가고 나자 남편이 제게 무슨 생각이냐고 며느리도 성인이고 한 집안의 안주인이니 사 먹든 어쩌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어김없이 며느리는 그 다음 주에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의 식재료들을 보내었더군요. 그리곤 주말에 가지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해맑게 어머니, 저희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찬을 찾기에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뒤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투덜대네요. 그래서 내 반찬 계속 먹고 싶다며. 네,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난 계속 해주기 힘들 것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 내 솜씨를 너한테 알려줘야 할 거 아니니? 그냥 앞으로도 먹고 싶은 반찬의 재료는 계속 보내. 그리고 주말에 와서 나한테 배워가면 되지. 그때 며느리의 그 표정이 정말 웃겼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 표정이요. 그날 전 며느리에게 오로지 입으로만 요리를 시켰습니다. 제가 만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직접 해봐야지요. 코다리찜 그까이 거 대충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다리 만지는 것도 주저주저 하며 안 먹어도 된다기에 재료 아까운 줄 알라고 한마디 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죽상을 해서는 코다리찜을 만들었고 완성되자마자 저희 집을 나섭니다. 돌아가는 며느리에게 다음 주에도 먹고 싶은 음식 생각했다가 재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식재료를 보내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고 절 배려하지 않으니 결국엔 저도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이다 보니 가끔은 내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환갑이 넘어서 30이 넘은 자식들 반찬을 매주 해주는 게 보통 노동은 아니더군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그냥 현명하게 잘 상황을 정리했다 싶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왔으니 지금처럼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은 자식들이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신의 장미였습니다.